오늘은 걸록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 양인격을 했는데 양인격과 걸록격의 차이는 이제 비견 원령의 근을 했느냐, 이제 겁재 원령의 근을 했느냐 차이죠. 그리고 상신을 관으로 쓰느냐, 살로 쓰느냐. 어서 오세요. 네, 임지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슬슬 강의를 시작을 해볼까요? 양인격은 지난주 양인격이었죠. 양인격은 겁재의 근을 했었죠. 겁재의 근을 했다는 것은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걸록격은 비견원령의 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걸록격의 첫 번째 단어는 자신의 자질을 최대한 개발해서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양인격과 차별이 되는데, 걸록격은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이렇게 장애를 만들기보다는,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노출시켜서 경쟁자를 만들어서 그 경쟁자들로 인해서 이제 그 걸림돌이 발생하게 하기보다는 내부 정신을, 자기 내부에 있는 정신을 이제 최대한 이제 개발해서 외부 환경에 이제 그 노출이 빈번한 양인격, 그러니까 편관을 상신으로 정하기보다는 정관을 상신으로 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걸록격도 이 상신을 만약에 정관이 없어서 편관을 쓴다. 그러면 자기 개발이 다 되기도 전에, 자기가 능력을 다 만들기도 전에 외부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경쟁으로 인해 갖고 이제 지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의 특징은 이제 내부 단속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걸록격이 정관으로 상신을 삼는 이유는 외부 장애물을 자꾸 만드는 편관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즉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자질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편관과 정관이 다른 이유와 식신과 상관이 다른 이유를 알아내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건. 그러니까 편관을 상신으로 쓰느냐 정관을 상신으로 쓰느냐에 대한 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식신이 내부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개발한다면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은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식신과 외부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더 좋아질 건지 육신 공부가 더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발을, 자신의 자질을 개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개발된 자질과 내가 견주기 위한 자기 자질이에요. 경쟁을 하기 위한 자기 자질 개발. 그러면 왜 양인은 상신을 편관으로 택했는데 걸록은 정관으로 택했을까 하는 고민을 여러분들은 이제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걸록격이 정관을 상신으로 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편관을 택한 운명에 처한다면은 이제 외부로부터 그 장애물이 수없이 발생하게 돼요. 걸림돌이 수없이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될 나이에 이제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뭐 도저히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거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장애물을 통해서 좌절하게 되거나 혹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상신을 정관이 아닌 편관을 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애에 의해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일단 외부 그 장애 때문에 그 장애를 극복하다가 보니까 경쟁력이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관이 상신인 걸록격은 어떤 고전보다가는 실용학문에 빠질 우려가 더 많다.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학문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걸록격이 편관을 상신으로 쓴다는 것은 문무를 겸했다라고 해도 돼요. 원래 양인격의 자질은 무와 같은 거고요. 걸록격의 자질은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무라고 하잖아요. 무가와 문가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제 양인격은 무, 걸록격은 이제 문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양인격이 경영을 한다면은 걸록격은 경제 개념과 같은 거예요. 경영과 경제는 다르죠. 의사를 예를 든다면은 만약에 양인이 외과라면은 걸록은 내과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싸움이냐 간접 싸움이냐의 의미와 같아요. 그리고 양인이 고시를 통해서 성장해 간다면 걸록은 박사를 통해서 성장하니까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패를 가지고 상간 패인 하잖아요. 마패. 그 패를 가지고 삶을 추구하는 방식을 택하죠. 걸록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박사라고 하는 그 지위 뭐 이런 거를 이제 택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주는 이제 그 양인격인데 편관으로 상신을 삼지 못하고 정관을 상신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경쟁자가 많은데, 양인격이니까 경쟁자가 많은데 경쟁자를 이기고자 하는 그 양인의 노력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정관을 상신으로 삼았으니까 내부적 자질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이제 문무를 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그러면 연예인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체육인들에게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적 예술을 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작가적 이제 연예인들에게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양인격이 기자가 된다면 고발성 기사를 쓰는 것을 더 이제 선호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될 의무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걸록격이 만약에 기자를 한다면은 기고나 논설, 국민 여론이나 사회적 이슈나 어떤 이제 문제점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양인격과 걸록격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걸록이 정관으로 상신을 삼는다는 것은 즉 자기 자질 개발이 된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상신이 없으면 자기 자질을 개발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찾지 못해요. 그러면 운에서라도 상신이 들어오면은 자기 자질을 개발할 계획이라도 생각이라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이제 자질 개발을 했으면 개발된 그 자질을 꾸준하게 이제 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걸럭격에도 이제 인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양행격에서도 인성의 역할이 있었듯이 자기 자신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은 정인이나 편인이나 같지만은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은 걸럭격은 정인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인이 식상을 제하는 모양으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걸럭격에는 정관이 상신이고 정인이 구신이 되어야 꾸준히 발전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편인이 구신이 되면 실력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력이 더 올라가니까 나는 저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아니고 저하되는 게 맞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남들은 실력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인성이 식상을 제해서 정관이라고 하는 상신을 계속 살려야 어려움이 이제 닥치더라도 또 개발하고, 어려움이 또 닥치면 또 자질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인성이 식신 상관을 제해줘야 돼요. 그러면 인성이 정인이 상신이라고 하는 정관을 살렸기 때문에, 식상을 제해서 식상의 정관을 상극하지 못하게 정인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정관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 정관을 살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타나고요. 새로운 자기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돕는 역할을 관이하는 거예요, 정관이. 그 양인격에서도 경쟁할 일이 생기고 체력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편인이 식상을 재화를 해야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건강한 줄 모르듯이, 무언가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없으면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그런 장치가 있어야 내가 그거를 극복하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럭격에는 정관이 상신이고 인성, 그래 정인이 구신이에요. 물론 편인을 구신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이라고 하는 구신도 결국은 식상을 봐가지고 그 식상이 이제 내 이론이 틀렸다라고 해서 더욱 자기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찰을 겪어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걸럭격의 정관상신 그리고 인성구신이 충실하게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관상신이나 어떤 인성이라고 하는 구신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지 못한다면은 식상이 이제 해를 끼치게 돼요. 식상이 관사를 상극함으로 해서 관사한테 해를 끼치니까 뭐가 무너져요? 상신이 무너지죠. 상신이 무너지면 결국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요. 자기 주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타인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게 되죠. 한때는 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남이 나를 주도하게 되면은 내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도하게 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도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가 보면
내 자신은 소극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이제 자기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정신이 피폐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져서 어떤 미래감이 상실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구신이 또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구신이 식상을 이제 제어하지 못해서 식상이 이제 난동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신이라고 하는 인성은 관인상생이 관의 상생을 받은 이제 인성이 여유 있게 관인상생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상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식상을 상극하는 것과 식상을 제어하는 것은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식상을 견제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구신이 인성이라고 하는 구신이 너무 왕하면, 너무 커서 왕하면은 정관은, 상신이라고 하는 정관은 쉽게 이제 상처를 받게 돼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국가를 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국민을 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왕이 관이고 백성이 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도 관이고 이제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도 관인데,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경제, 먹을 것에 대해서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이 국가라든가 어떤 그 왕은 자존심에 대해서 쉽게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이 쉽게 상처를 받는데, 관이라는 것은 이제 뭐 경제 문제나 먹을 것에 대한 상처를 받은 관인지 아니면 자존심에 대한 상처를 받았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이 이제 그 완강하게 되면 자기 업그레이드를 너무 시키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인성이 왕하니까 그걸 가지고 식상을 너무 이제 이렇게 막으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식상을 막는다는 얘기는 어려움을 절대 겪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좋게 말하면 서민정신이라고 하고, 나쁘게 말하면 노율자정신이라고 해요. 그 인성이 왕하게 되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관이 설기가 돼요. 그 인성에 의해서 관이 설기가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마인드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내가 뭐 나아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회의감에 빠지게 돼요. 관살이 설이 되면. 내가 뭐 사장이 된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질 건데, 뭐 인생 뭐 있어? 편하게 살다가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 인성이 너무 왕하면 자기 삶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서, 즉 발전은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관을 설기를 하게 되면, 인성이 왕해서 관을 설계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성이 너무 약하면 자기 주도를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식상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식상의 폐해로부터 타인이 나를 주도하게 되니까 내 삶은 지시를 받는 삶이 되죠. 그러니까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성이 너무 약하면. 반대로 인성이 너무 왕하면 또 자기 발전을 이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되고 싶은 욕망이나 목표의식이 없어지니까 속세를 떠나거나 뭐 성공의 허무함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대개가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허무함을 더 느끼게 되죠. 남자가 이렇게 인성이 왕하면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려요. 근데 만약에 남편과 부인이 둘 다 인성이 왕해서 허무함을 느낀다면은 둘 다 일을 안 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은 일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일을 해야죠. 그러면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둘 다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허무감,
뭐 이런 것을 느껴서 일을 안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요. 부인은 생존 문제 때문에 지독하게 고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둘 다 인성의 왕에서 허무하다면 여자의 호르몬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허무해질 때 일을 하지 않는데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을 해요. 여자가 일을 안 하고 손을 놓으면은 그냥 주부라고 하지만은, 주부가 되지만은, 남자가 일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게 되면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성이 왕할 때와 인성이 약할 때 일어나는 인성용신의 피해예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너무 왕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된다. 걸록격에는 상신이 정관이고 용신은 인성인데, 식상을 재화를 하게 되면은 이 용신이 구신 역할까지 한다. 그러니까 구신 역할까지 하는 용신이냐, 용신 역할만 하는 용신이냐, 이 인성의 역할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는 상신이 허약하게 되면, 약하게 되면 이 자제력을, 원래 이제 많은 자제력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걸록격인데, 자기 자신의 능력을 다 끌어올리지 못하고 상신이 허약하면요, 일간을 개발하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금을 들어야 될 사람한테 호미를 들게 하거나, 큰 뭐 백과사전을 봐야 될 정도의 능력한 자에게 만화책이나 읽게 하거나, 뭐 예를 든다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자기 감동을 받을 것인가가 관살의 왕세에 달려 있어요. 관살이 왕하냐 세하냐에 따라서 자기 주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외부에서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상신 자체가 스스로 왕하지 말고 재생관으로 왕해야 돼요. 반드시 재생관으로 왕해야지 상신이 스스로 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개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성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재성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는 고객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고객이고, 뭐 연예인들한테는 팬이고,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국민이고, 뭐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재성이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의해서, 그 환경 내에 있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재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재성이죠. 부인도 재성이죠. 그러면 통변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잘 만나서 됐네? 부인 잘 만나서 됐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그 관살이 약해서 내가 산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어느 날 사람들이 사는 모양을 보고 그 느낌이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재생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걸록격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죠. 자기만 개발되는 게 아니고, 자기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백성들의 기운이, 외부에 있는 나의 지지자들의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관 자체가 근황해서 튼튼한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거는 이제 걸록격으로서는 일간을 이제 상극해서 이제 그거는 더 이제 그 자기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그 재생관을 받아서 왕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의 지지자들과 나의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어떤 요구를 해서, 그리고 어떤 기여를 해서 나를 이제 실용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내 마음의 변화를 오게 해줘요. 근데 정관 상신이 너무 허약하게 되면 자기 주도로다가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재생관을 하게 되면은, 재생관을 받게 되면은 외부의 계기에 의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양인격에서 가장 기분 나쁜 용어가 이제 구몰이라고 있었죠. 지난주에 이제 구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상신이 이제 그 원활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 비겁을 방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생관을 받지 못해서 비경급제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두면은 그 비경급제들이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쟁제죠, 쟁제. 쟁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구몰 현상이에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어떤 정통 학문을 부정하거나 기존에 있는 규칙이나 질서,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잔재주를 피우거나 귀를 추구하지 않고 부를 쫓거나 스스로 사이비 사적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에 대항하거나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손한 무리들의 교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구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재생관을 받지 못해서 비겁을 방치하게 되면 일어나는 쟁제에서 이 쟁제가 하나의 구몰 현상인데, 사회의 어떤 곰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이비 사적 단체를 만들고 막 불순한 어떤 그 단체를 만드는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이제 이런 사람을 귀양이나 뭐 망명 뭐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이제 체벌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한 체벌형이 아니라, 체벌형 구몰이 아니라 이거는 정신적인 도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체적 도피가 아니라 정신적 도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상의 반대, 이념의 반대, 이러한 내용을 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정신적, 사상적인 것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특히 직접 하지 않고 남들을 시켜서 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대개 기득권층에 대한 반기를 드는 은사들을 행하게 되고요. 대개 필설지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양인격의 비겁은 이제 살인지화라고 해서 살리는 직업과 이제 죽이는 직업으로 인한 환대, 잘못된 환대, 이 걸록격의 비겁은 필설지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말해가지고 이제 글을 잘못 썼거나 말을 잘못해서 거기에서 화를 입게 된다는 뜻이죠. 뭐 의사가 만약에 이제 의료사고를 냈다. 그거는 양인격의 비겁의 쟁제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뭐 말 한마디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정치인들 보면은 구설수에 오르죠. 그거는 이제 걸록격의 비겁의 쟁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한난조습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그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사주에는 글자가 다 있는데 한난조습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조후가 맞지 않으면 조후가 맞을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 그런데 경금이 천간에 투관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금한순행이라고 해요.
혹은 뭐 갑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금수가 왕하다. 뭐 금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왕할 수가 있겠죠. 이런데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수가 이제 왕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살인상생이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살인상생이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온난한 기운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봄 춘나가 올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그 출사를 하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제도권에 진입하거나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우가 맞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상생이 되지 않아서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대개 이제 어떤 연구를 하거나 무슨 사색을 통해서 시를 쓰거나 종교에 빠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운이 역행을 해서 인성이나 관을 이제 이렇게 파괴를 시켜버린다고 하면, 이게 역행을 하게 되면은 자월이면은 이제 해, 뭐 술, 유 이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이 관을 쓸 수가 없어요. 인성도 쓸 수가 없어요. 즉 말해서 이제 걸럭격이 관인을 쓸 수가 없다는 말은 내가 이제 시장에 진출을, 그러니까 어디 출사를 하지 못하니까, 벼슬을 하지 못하니까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기는 하지만 내 의식 속에는 뭐예요? 선비사상이 들어있어요. 내 생각은 양반인 거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을 상당히 안 이꺼운 눈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걸럭격에서는 이 상신이 가진 역할, 그리고 용신이 가진 역할만 알면은 돼요. 만약에 이렇게 간목이 인월생이 순행을 한다면은, 순행을 하게 되면 이제 봄을 만나게 되잖아요. 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즉 식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걸럭격에서는 편관이 상신인데 봄을 만나게 되면은 뜨거운 계절로 가게 되면은 이건 이제 상신을 상극하는 이게 기신이 되는 거예요. 기신이. 그러면 이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신을 이제 제화를 하니까 인성의 공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용신의 공이 훨씬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왜? 식상이 있으니까 이 식상을 제화를 했기 때문에 춘하절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인성이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커진다. 그런데 만약에 순행을 하는데 이 인성이 없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상신은 비록 있지만은 이제 귀를 쫓지 않고 부를 쫓겠대요. 이제 이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대개 이제 인신사의 원령은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목이 인월, 병화가 사월, 그리고 경금이 신월, 임수가 해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신사의 원령이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대개 인성이 이제 공을 세우지 못하고 인성이 사주에 없으면 대개 이제 이도를 통해서 부를 취하러 간다. 개인적 사익을 취하러 간다. 이런 이제 의미죠. 그 인성의 공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인성의 공이 커진다는 얘기는 내가 내 자신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토일간이다 그러면 토일간에 이제 이렇게 비겁이 있잖아요. 그렇죠? 토일간이 있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뭐 축월이다 혹은 뭐 진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대개 이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재생관이나 재생사를 통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요청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재생관이라고 하는 걸록격의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나에게 어떻게 요청을 해서 내가 능력을 개발한다라고 했죠. 그걸 명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외부에 있는 환경이, 고객이, 뭐 백성이, 팬이 나에게 능력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이제 요청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서 나에게 의무나 책임을 지어줘야만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 토일간들은 다른 어떤 양인이나 걸록과는 달라요. 똑같은 양인이나 걸록이라고 하더라도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인 걸록이 없어요. 없지만은 토일간에 이거는 비겁 원령, 월비, 월겁이라고 해요. 토일간은 양인, 걸록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생관이나 재생사를 받아야 된다. 인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토일간은 인성으로 하는 게 능력을 보강하는 게 아니다. 재생관과 재생사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음간의 어떤 거 비겁 원령이라는 게 있죠. 음간의 비겁 이제 그 비견겁제 원령은 식상이 되게 보호자가 돼요. 음간이다 그러면 뭐 을 신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수, 정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토는 원래 이제 그 걸록이나 양인으로 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을목 같은 경우는 병화가 이제 상관이 되는 거죠. 이게 보호자예요. 진금일간은 이제 이거 상관이죠. 이게 보호자예요. 개수일간은 이제 이 경금이 인성이에요. 인성. 이 보호자예요. 정화일간은 간목이라고 하는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본능적으로 생존적으로 이 보호가 자기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제 자기가 주위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관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는 힘겹다는 뜻이죠.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인성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원래 그 본능과 생존을 자제하고 인격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음간은 일단은 식상이라고 하는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왜? 자기를 해롭게 하는 관사를 이제 막아야 되니까. 관사를 막아야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화, 병화잖아요. 을목 같은 경우는 뭐 경금, 신금이죠. 이러한 관살의 폐해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상을 보호자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식상은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상을 상극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인성이 식상을 상극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죠. 왜? 보호자가 없어지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인격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식상이 이제 그 보호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해야 하는 관사를 꺼려 하는데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이거를
관사를 극복하기가 음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허허벌판인 인성에다가, 인성의 허허벌판이라는 얘기는 나의 보호자를 자꾸 상극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 자신을 노출시키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본능과 생존을 자제하고 뭔가 인격화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를 인격화시키기 위해서 인성을 통해서 어떤 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건지, 나를 보호하는 식상을 옆에다 놓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야 될 건지, 이게 인간들의 어떤 이제 본능인데, 일단은 인간들은 자기가 보호를 먼저 받아야, 먼저 보호를 받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특징인데, 이 음일간의 양인이나 음일간의 걸록이 관이나 어떤 살을 통해서, 즉 말해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통해서 큰 인물이 되기는 무척 어렵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성이 자꾸 생존력을 망가뜨려야, 즉 말해서 인성의 식상을, 즉 음간의 보호자가 되는 식상을 자꾸 망가뜨려야 정신력이 앞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 성찰을 위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일 뿐이지,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 삶의 전체 조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음걸록자가 가장 성공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또한 성공률이 가장 낮은 이유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가장 성공하는 사주와 비슷한 사주는 가장 나약한 사주다. 즉 똑같이 사주가 생겼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생존 문제 자체에 자기의 목숨을 다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존 문제 그 자체가 내 삶의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이제 대국적인 큰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나를 몰아넣는, 이제 삶의 어떤 고난을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겪는 경우는 나중에 이제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사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걸럭격의 종류를 이제 오행으로 그리고 육신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처음에 이제 걸럭격은 이제 갑병경임이죠. 갑병경임. 그리고 경금이 신월, 임수가 해원. 이게 이제 걸럭격이에요. 그러면 요것에 대한 특징이 이제 어떤 거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간목의 인월이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병화가 환경을 만들고요. 계수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게 오행으로서, 지금 현재 오행이잖아요. 그렇죠? 오행으로서 품질이 좋은 거예요. 이 말, 오행으로서 품질이 좋다는 말은 자기 개인적 능력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이 이게 이제 만약에 순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금생수라고 하는 수원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목원, 걸럭격이라고 하는 이 목원, 수를 통해서 목이 커가니까, 내가 성장해 가니까 그 환경에서 지식이 더 높은 큰 인물을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간목의 인월 걸럭격은 금생수라고 하는 수원이 필요하다. 순행을 할 때. 이 말은 학력이나 스펙 같은 것들이 자기 위치에 맞는, 자기 위치에 맞춘 자기 역량을 갖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 맞추어서, 내 위치에 맞춰서 내 능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이죠. 내 능력도 내 자리와
내 자리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갖추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환경이 자꾸 커지니까 내 자신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게 역행을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역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뜻이죠.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실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환경에서 더 높은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간목의 인을 걸록격은 필요한 게 병화예요. 병화. 병화가 필요한데, 이 병화는 이제 그 환경에 적합한,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병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환경에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 병화가. 그러니까 환경을 만드는 것, 나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병화다. 그리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제 만드는 거다. 이게 이제 간목의 걸록격. 그러면 육신으로는 어떨까? 육신으로는 공적인 가치가 있거나 공적인 역할을 맡는 인물이 이제 걸록격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오행적 요소고요. 육신적 요소는 반드시 이제 관이 있어야 된다. 관이 없으면 하다못해 살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관적 자질만 있으면 되지만, 만약에 저 살이 있다, 살을 내가 상신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무관적 자질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적응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있다는 것은, 걸록격이 살이 있다는 것은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같이 커가니까, 살을 상신으로 둔 사람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개 이제 경영이나 경제, 외교 분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해요. 오행으로는 이제 이게 관살이 이제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정말해서 어려움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혹한 환경, 혹한 과정을 이겨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혹한 환경을 이겨내려면은 이 따뜻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건지, 이 시기에 맞춘 춥고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이겨내야 되는 건지, 이제 그게 문제죠. 관에게 이롭게 한다는 뜻은 추운 인성으로다가, 이제 추우니까 춥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성이면 춥죠. 추운 인성으로다가, 정말해서 수라고 하는 환경에 적합하려는 정신을 갖는 것은 관의 정신이고요. 오행으로서 병화를 이제 택한다는 것은 간목일간한테 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편안함을 추구할 거냐,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을 할 거냐. 힘들지만 사회적으로 관의 입장에 관에게 맞추어서 힘들게 살아갈 거냐, 나에게 맞추어서 나의 안위를 생각해낼 거냐. 성공을 하려면은 이 따뜻함을 견제를 해야, 경계를 해야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고생을 그만두고 내가 편하게 살려면은 이렇게 식신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인성이 식신을 제어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 이제 생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살인상생, 관인상생을 통해서 책임질 일, 해야 될 일을 계속 이제 인성이 만드는 건데, 인성이 식상을 제해버리니까 이제 식상의 관을 상극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유지가 되는데, 인성의 식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바로 식신은 관을 상극해서, 상극한다는 얘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요렇게 되었는데 임수가 이제 운에서 원래 이민년이잖아, 그렇죠? 임수가 와서 병화를 이제 상극을 했다. 그러면 오행으로 바라다 봤을 때는 개인적 실력이 없는 거고요. 병화가 꺼졌으니까 목표도 불투명한데, 이제 그 걸록격이니까, 격은 걸록격이니까, 공적인 감정은 가졌어요. 그런데, 병화가 꺼졌으니까 실력도 없고, 목표도 불투명한데, 내가 마음속에는 공적인 마인드는 가졌으니까 사회적 구실도 하지 못하면서 의기만 충천한 거예요. 결국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크게 쓰이기도 하고 적게 쓰이기도 하는 것이 이제 간목의 걸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갑고 힘든 환경을 반드시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간목의 인월의 걸럭은 원래 환영하는 환경이 없잖아요. 인월이면 아직도 춥죠? 추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성으로다가 살인상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은, 간목의 걸럭격 환경은 매우 어렵고 힘든 환경이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선택할 것이 이거냐 저거냐. 병화를 선택한다는 건 오행으로 얘기하면 능력과 실력은 갖추었다는 건데, 이제 뭐야, 공적이,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도로 이제 빠지려고 하겠죠. 쉽게 살려고 하겠죠. 그럼 걸럭격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가 4월이다. 이것도 걸럭격이죠. 그럼 반드시 이제 수화기제가 일어나야 돼요. 수화기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개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수화기제가 한 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재성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생수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 수화기제를 통해서 만물, 물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목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수화기제를 통해서 내가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겠다는 정신을 만들고요. 그 정신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목이라고 하는 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사주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인성이라고 하는 내가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겠다는 정신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목이 있어야 돼요. 목이. 그러면 반드시 일목이 아니라 4월이라서 일목 을자를 썼는데 간목이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병화일간에 병화일간이 4월이니까 뭐예요? 병화일간의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에는 계수라고 하는 정신이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육신으로다가 돌리면은, 이건 지금 현재 오형 얘기를 한 거, 수화기제니 뭐 이런 건 이제 목을 키우기 위해서 금생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오형에 대한 문제고, 이거는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한 문제라면은 이제 육신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사회성과 직업을 이제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제 관이 필요하죠. 육신으로는 관이 필요하고, 관은 반드시 재생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성을 키우는 걸 말해요. 인성이 뭐예요? 목이잖아요. 인성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오랫동안 지혜로움을 겸비한 현명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지위와 자제력이에요.
관이 있어야만이 공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거기에 걸맞게 이제 지위를 갖게 되고, 거기에 걸맞게 이제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정신이 저 관에서 나온다.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무를 이제 수행하고 역할을 이행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인성이 있어야 관에서 주어진 임무를 내가 수행하고 거기에 따른 역할까지 이제 하게 된다. 그리고 재성이 있어야 이 모습을, 관인 상생하는 이 모습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있다는 것은 재생관이니까 내가 지위가 오랫동안 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위가 오랫동안 가기 위한 전공을 택하거나 그러한 직업을 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려는 습성을 가진 것이 이제 이 병화가 4월의 걸록격은 저렇게 재성을 갖추고 있어서 재생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에서 만약에 이 사주에 넣는데 운에서 재성이 오게 되면은 오랫동안 할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운이세요. 네가 오랫동안 일할 거, 네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을 택할 건지 오랫동안 할 것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런 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이 장생하잖아요. 금의 장생지라고 하죠, 여기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할 것을 택한다. 병화가 4월의 걸록격. 간목이 인월의 걸록격은, 저 인월의 걸록격의 인성은, 걸록격의 재성은 여론이나 인기에 들어간다면은, 여기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재성이죠. 이거는 이제 여론이라든지 인기에 들어간다면은 이제 4월의 금은 오랫동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택한다. 자기 역할을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금의 신월의 걸록격은 정화가 일단 있어야 돼요. 정화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상품화 시키고 자기 자신을 가치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수가 있어야 자기 가치를 널리 알려서 인정을 받게 되죠. 여기에 이제 인성이 있어야 이제 그 시대에 그 환경에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이제 출현해서 이 임수를 막아야, 그러니까 토국수를 해서 막아버려야 더 나은 물건, 더 나은 가치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걸록격으로 풀어서 보면 인성이 직신을 재화를 해야 된다는 것 같은 거죠. 육신으로 이제 이 관이 어려운 환경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큰 인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관이 있어야 된다. 요때 이제 이 관은 이제 반드시 재성을 동반해야 되겠죠. 재생관을 받아야 되겠죠. 요때 재성은 실력 향상이에요. 실력 향상. 이게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다르죠. 여기에서 간목의 인월의 재성과 병화가 4월의 걸록격의 재성과 경금이 신월의 걸록격의 재성과 역할이 다 달라요. 여기에서 재성이 있어야만이 실력이 향상돼요. 누가 더 재주가 좋은가? 이게 재생관이에요. 그러면 경금이 신월의 걸록격의 재성운은 공부하는 운이라고 보셔야 돼요. 돈 버는 운이 아니라 공부하는 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성을 갖추어야 내가 임무 수행을 하고, 임무가 계속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적합하게 내가 수용해 나가는 능력은 인성에서 나온다.
변화되는 환경에 맞춘 임무 수행 능력, 이것이 인성이다. 그래서 신개발품, 신제품, 뭔가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분야에 학자가 되거나 연구원이 되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돼요. 인성이 이제 이렇게 왕한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 성격으로 이제 나타나요. 고정관념과 같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식상은 수잖아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야 되는 계절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금이 신월 걸럭격의 직업군들은 대개 이제 특파원이나 방송국의 PD 아니면은 이과형 교수라든가 연구원들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경금의 신월 걸럭격의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고지식함을 의미하는 특징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수가 해월은 O형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이 있어야 내가 유통하는 상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화로다가 이제 재련을 해야죠. 그래야 더 나은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막 돌아가는 세상과 환경을 보는 안목, 이게 정확하려면은 토국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서 능력을 키우는 일간의 대항력이에요. 토국수가 있다는 것은. 요걸 이제 O형으로 봤을 때 그런데 육신으로는 이제 관이 있어야 되겠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공적인 인물이 되고자 하는 자기 수련, 자기 자제력, 이것과 같아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보지 않고 법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수가 정관을 갖추어야, 여기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되겠죠. 관을 갖추어야만이 내가 세상을 내 멋대로 생각하지 않고 원칙대로, 법대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인성이 있어야만이 관이라고 하는 환경이 관이 바라다 보는 그 시선에 맞추어서 인성이 이제 행동을 해요. 이때 인성은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는 지식과 학습, 전략이나 전술, 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때 신금은. 이때 인성은.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환경에 맞는 인성을 내놓으려면 반드시 제극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극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육신으로는 제극인이지만 O형으로는 뭐예요? 이게 재련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O형과 육신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제극인의 성분이 뭔지, 하는 일이 뭔지가 이게 나오잖아요. 저 그냥 제극인 하면 이게 뭐 하는 제극인인지 모르죠? O형의 특성을 알아야, 이 제극인은 어떤 부류의 제극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상승 효과, 자기가 가진 재주의 상승 효과. 이 상승 효과는 상승 효과인데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서 자기 능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제극인,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극이에요. 이게 이제 임수가 해월의 걸록격인 거예요. 그리고 기타 걸록격이라는 게 있는데, 기타 걸록격이라는 것은 이제 음간들에 대한 걸록격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을목이 묘월이라든가 정화가 5월이라든가 뭐 신금이 6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걸록격이죠. 개수가 자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걸록격인데,
을목이 묘월이다. 을목이 묘월의 걸록격이다. 이러면은 오행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병화라고 하는 상관과 간목이라고 하는 이제 등락해가 보호자예요. 병화라는 보호자가 있고 간목이라고 하는 의지처가 있어요. 연약한 봄 처녀가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먼저 보호자를 확보해야 돼요. 이게 일간의 걸록격은 먼저 겁재와 상관이라고 하는 보호자가 먼저 필요하다. 만약에 정화가 5월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간목이라고 하는 이제 인성과 병화라고 하는 이제 그 겁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금이 6월이면은 신금이 6월이면 오행으로는 이제 임수가 보호자고 경금이 또 이제 보호자죠. 임수가 있어야 되고 경금이 있어야 돼요. 음간들은 항상 이렇게 상관으로 식상으로다가 보호를 삼고 양간으로다가 양간 겁재로다가 보호를 삼는 거예요. 등락애각과 같은 의미세요. 신금이 경금에게 의존하는 거나 을목이 간목에게 의존하는 거나 같은 의미세요. 개수가 자월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저기서 얘기했지만은 경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임수라고 하는 겁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걸록자들의 특징은 오행상 보호자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살이라고 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방어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력이라는 게 식상이죠. 식상이 필요하고 그 식상이 없을 때 겁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비겁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을목일간과 신금일간은 상관이 보호자고 겁재가 보호자죠. 만약에 식신이 보호를 한다. 을목을 보호한다. 혹은 이제 신금을 보호한다. 이러면은 그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로부터 나를 보호하다가 내가 지쳤다는 뜻이에요. 극설교가라는 말 들어봤죠? 극설교가. 그래서 상관은 관살로부터 나를 지키지만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 관살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먼저 쓰러져서 죽을 수가 있다. 설기가 돼서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보호자는 즉 일간이 사는 행위고 식신은 양자가 동시에 소멸된다. 식신으로 살도 죽였지만은 나도 지쳐서 쓰러진다. 그래서 둘 다 소멸된다는 뜻이 이제 극설교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보호를 하는 것이고 상관은 이제 상관이 경관한다, 가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극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타인과의 경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을목한테 이제 관살이 왕하다라는 것은 일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상으로 가는 건데 상신인 관살 입장에서 이제 을목을 바라다 보면 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 일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보여요. 관살이 바라다 봤을 때는. 그리고 정화와 계수 일간은 이제 음간은 반드시 이제 그 정인이 필요하죠. 계수는 경금이라는 정인, 정화는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이 보호자예요. 그리고 또 역시 겁재가 보호자인데 정화가 인성인 간목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금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요. 그러니까 탈진을 막는 거예요. 정화가 금을 재련하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간목이라고 하는 지식이 계속 나를 보호를 해줘야, 나를 생해줘야 내가 화를 재련하는데 이상이 없다. 탈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계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재성이라고 하는 화왕으로부터
화다 수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인성은, 경금이라고 하는 인성은 화다 수가를 방어해서 일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으로다가 보호를 받는 것은 재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함인 것이고, 식상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것은 관살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정화가 재성이 왕하다는 것은 인성으로 이제 자기 보호를 하고, 그리고 개수도 정화로 인한 일간의 설기를 인성으로 막는 거다. 원칙적으로 이제 관살이 왕하면은 인성이 나서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음간이라는 것은 관살이 왕강하면은 식상이 나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인생은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능력을 만들어서 사적으로, 그러니까 부를 취하는데 쓰고 싶은 거예요. 음간들은. 그리고 을목일간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금일간의 어떤 그 식상이 너무 완강하면은 겁재가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겁재가 발동한다는 것은 식상생재를 통한 동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왕하면, 화라고 하는 관살이 왕하면 겁재가 나서는데, 요거는 이제 신금이 겁재한테 의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을목의 식상이 왕강해서 간목이 나타나는 것은 동업이라고 하고요. 식신이 이제 상관이 너무 왕해서, 식신상관이 너무 왕해서 겁재가 나타날 때는 요거는 이제 겁재라고 하는 경금한테 의탁을 해야 돼요. 그 상부상조, 뭔가 팀워크 등을 통해서 단체로 대항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개수나 정화의 걸럭도 결국은 이제 인성으로 보충한다는 것은 실력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금이 왕하다는 것은 이미 사적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성은 사적인 것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적 실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가 5월의 걸럭격에는 사실 겁재인 병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금만 대항하면 돼요. 그리고 개수가 자월 걸럭격도 목이 완강하면은 목다 수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식상이 이제 왕한 거죠. 개수에게 식상은 목이잖아요. 그러면 식상이 왕하다는 것은 결국 목다 수축이 되죠. 그러면 결국 일간이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나서서 이제 금생수를 해줘야 이제 계속 이제 수생목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보충적 개념이죠. 정화의 간목의 보호자나 개수의 경금 보호자나 이건 다 보충적 개념이다. 근데 그 보충적 개념인데 그거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보충적 개념이다. 그리고 개수 일간의 걸럭격도 임수라고 하는 겁재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음걸럭의 성립 요건은 양걸럭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과 금액에 이제 관살이 지나치면은 식상이 발동을 하고, 화에게는 이제 그 재성이 지나치면 인성이 나서는 거예요. 정화에게 이제 금이 지나치면 인성이 나선다. 그리고 개수의 경우에는 식상이 왕하면 또 인성이 나서는 거예요. 식상이 왕하면 경금으로 금생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사주구조가 이제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사주구조가 여기에도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양걸록처럼 보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걸록격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고, 걸록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한 5분 쉬었다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